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랩, 그리고 한샘, 남양유업 이 세 가지 기업들의 최대주주 변경 이벤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피도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한 번씩 매수를 하시면 최대주주가 그 아미코젠으로 변경되는데 중도금 납입할 때쯤 한번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비피도를 인수하기 위해서 아미코젠이 어느 정도 돈을 다 마련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례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걸 다른 것들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느껴봐야 되는데, 천랩, 한샘, 남양유업 세 가지를 한번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랩인데요. 천랩은 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랩을 인수하는 쪽은 이 제일제당이고, 제일제당이 주당 4만 원에 9주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천종식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대로 지금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부분 이제 구주를 인수하면서 한 번 더 신주도 같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랩의 경우에는 그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한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서 3자 배정 대상으로,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돈을 넣는 건데 한 730억 그걸 집어넣으면서 주식을 추가로 이제 주당 37,000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략 한 38,000원에서 38,500원 정도 순으로 아마 이거 취득하는 주식 수랑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랑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단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게 납입일이 보시면은 10월 29일입니다. 이 납입일이 이제 돈을 제대로 납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또 시장에서 굉장히 관건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피도 같은 경우는 아미코젠이 상장사이긴 한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모멘텀 소멸로 주가가 빠졌다면, 천랩은 발표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종합정보에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되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주당 이제 한 38,000원, 뭐 4만원 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천랩은 이 제일제당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제일제당이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인수자가 누구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 그리고 돈이 없는 상장 기업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시장에서 타켓으로 보는 거는 인수가와 주가의 괴리가 축소되는 것만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제일제당처럼 알만한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한다, 경영권을 확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 인수가 대비 더 높은 주가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차익시험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 차익시험 매물이 나왔던 걸 고민을 해보면 천랩이나 뭐 다른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있어요. 그 시가총액이 일종의 허들로 작용을 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발행되는 유상증자 신주를 고려를 했을 때 희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73,000원 정도면은 뭐 고바이오랩이나 뭐 이런 기업들 관련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그 시가총액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한번 터치를 한 거죠. 그럼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인수가 마무리 안 됐는데 인수가 돼가지고 주변에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과 시가총액이 유사해졌으면 한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뭘 보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 주가가 좀 더 떨어져서 4만원 중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10월 달에 이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보시면은 이 날짜가 있어요. 이 10월 29일 날이 날짜잖아요. 그럼 10월 29일 날에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10월 29일 전에 CJ 제일제당 측에서 내세우는 그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임원들로 천랩에 실제 현재 등기되어 있는 등기 임원들이 바뀌게 되어야 됩니다. 결국 뭐냐, 10월 29일 전에 한 10월 최종 계약 체결을 하기 뭐 한 2주 전에는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어야 되고, 보통 주주총회 소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45일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월 중순쯤 추석 지나고 나서는, 또 추석 이전에는 우리가 10월 며칠쯤에는 주주총회를 할 거다라고 하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소집 결의에 모든 등기 임원이 누가 될 것이다, 새로운 등기 임원들이 누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오면은
이 CGL 제일제당의 어떤 목표가 좀 더 뚜렷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튀겠죠. 그래서 9월달 중순 전에 첫 랩은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의 핵심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이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한다는 거는 이 최종적으로 양수도 계약 체결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높다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이 돈 지급하기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임원들을 다 싹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샘 같은 경우가 좀 골 때리는데, 한샘은 이제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투자 판단 주요 경영 사항을 통해서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해 각서는요, 보통은 공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를 할 때 이 MOU라고 하는데 뭐 전방위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보통 공시가 안 되는데,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는 이 양해 각서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는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약 체결이 이제 부러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 한샘은 지금 현재 뛰어들기가 좀 애매한 거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다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계약 체결로 이견돼 가지고 최대주주가 바뀌고, 최대주주가 분명히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살 텐데 얼마에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게 아직 공시에 나와 있지 않고 시장에서 언론 자료로서만 지금 추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샘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시장이 이게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내년에 이제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공공 분양이든 민간 분양이든 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한샘을 좀 보는 것도, 분양 시장이랑 리모델링 시장이랑 인테리어 시장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게 되면은 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소멸되니까, 여기서부터 뭐 한 11만 5천 원 미만으로부터는 주식을 사두면 잘 되면은 이 계약 체결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더 급등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고, 못 되더라도 바텀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건이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지, 보통 이게 실사까지 하면서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 싹싹 털어봐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이게 7월 14일 날 이제 이 당일 공시사항이라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나서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더 걸린다. 이 실사와 협상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계약 체결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모멘텀은 소멸을 했고 이게 확실하게 계약이 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주가까지 오면 한샘은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하다. 왜냐면 실적이 어차피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잘 되면은 최대주주 바뀌면서 주가 올라갈 거고, 안 되면은 뭐 주가가 더 떨어질 만한 요인은 당장 없지 않느냐, 이런 컨셉으로 한샘은 플레이 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양유업은 이게 미확정이에요. 이 미확정 공시로 지금 나와 있죠. 풍문에 대한 이거 잘못 골랐구나. 여기 보시면 투자 판단 주요 경영 사항으로 나오죠. 미확정이 아니고, 여기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체결이 이 양도 대상의 주식 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게 지금 대략 보시면 한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가는 이제 당연히 그 괴리를 한번 줄이는 거죠. 괴리를 이제 80만원대까지 괴리를 줄였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남양유업이 갑자기 최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실적이 막 돌아서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산 인수가의 한 80%에서 90% 정도 가격권이 오면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매물이 좀 쏟아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남양유업의 그 변심을 통해서 M&A가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5월 달에 지금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임시주주총회가 연기되었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지금 그 주주총회 일자가 9월 30일로
연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30일, 9월 14일로 연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9월 14일 이전에 보통 2주 전이니까 8월 말까지는 이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소집 공고도 다시 한번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고는 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양유업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계약이 됐는데 이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 계약을 만약에 부러뜨렸을 때 이 양도인이 가질 수 있는 페널티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양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양도인들이 이제 그 뭐 손해배상 소송에 뭐 휩싸이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팔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기업들은 확연하게 좀 계약이 좀 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에 여기는 오히려 한샘은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죠. 계약이 된 건 아니고 계약을 진행 중이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이 빠져 있으니까 경영권 변경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져 있을 때는 콜옵션을 내재된 주식으로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첫랩은 확실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라고 하는 공식까지 있으니까 그 4만원 초반쯤 오면은 한번 플레이 할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 남양유업은 이미 터치를 했어요. 그 매매가에 대해서. 이 새로운 오너들이 PE가 되는데 이 PE가 인수해가지고 회사 갖고가지고 실적 나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의 어떤 기업 가치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경영권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뉴스가 지금 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 변심에 의한 M&A 계약 그 해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외부 사람들 입장이라서 저희는 정확하게 어떻게 계약서가 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보통 이런 공시를 할 때는 계약서를 그 미공개로 첨부를 해서 거래소에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알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페널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지만 이제 미공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의무를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일단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녹아져 있는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게 파기가 되면은 아래로 떨어질 만한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한 요만큼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한 35만원에 거의 한 50% 이상 날아가는 거잖아요. 잘 먹어봤자 뭐 80만원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양유업은 이거 물 떠다 놓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주가 가격대고, 한샘은 매각이 이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매각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미 소멸되어 있는 가격까지 왔으니까 콜옵션을 내재한 주식이 되는 거고, 첫랩은 확실하게 인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서 유상증자까지 불러놨으니까 이거는 돈 넣는 게 맞고, 회사가 이 첫랩을 인수하면서 돈을 때려 넣어서라도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시장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인수가가 저점이 될 수 있다. 다른 기업들은 콜옵션을 내재하고 있고 남양유업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사례가 각각의 사례로서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아미코젠의 BP도 인수도 한번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미코젠 BP도 인수 관련된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